네, 돈이 되는 투자 칼럼 하나대투 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쉬는 동안 이게 미국 쪽의 실업률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될 만큼 나왔던 것 같고요. 반면에 또 이 우크라이나 문제는 좀 악화되는 것 같고, 오늘 또 나왔던 중국 쪽 지표는 다소 좀 부정적이다 하는데, 이 여러 가지 이게 혼합된 지표 가운데서 과연 시장에 대한 똑바로 된 입장,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실업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죠. 4월 실업률 놀랍게도 6.3%를 기록을 했죠. 근데 이상하게도 시장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혹시 그 테이퍼링을 더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과 전혀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시장에서 또 우크라이나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물론 지난주 내내 지수의 발목을 잡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달러화가 3영업일 내내 약세를 보였고요. 곡물 가격 상승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지만 오히려 2.2% 내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러시아 외환 보유액을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집중적으로 부각됐던 지난주 말까지 4,827억 달러로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iShares MSCI 러시아 ETF에서도 자금이 관측되지 않고 있고요. 즉 우크라이나 때문에 실업률 급락이라고 하는 피코제가 무시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실업률 급락에 대해서는 이미 2월 달에 제가 예고해드렸었습니다. 바로 수많은 적극적 구직자들이 한꺼번에 사라질 위기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실업률은 급락했지만 지난달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면 63.2%였던 것이 62.8%로 오히려 매우 큰 폭으로 하락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실감이 잘 안 가시죠? 이게 무려 35년 내 최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은 하락했지만 실질적인 4월 노동인력은 무려 80만 6천 명이나 사라진 겁니다. 이 적극적 구직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특별 실업수당의 지급기한이 끝났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이미 이유까지 설명을 드렸었죠. 미국은 지금까지 독특한 경기 침체를 이유로 정상적인 실업급여보다 훨씬 더 연장된 실업급여를 주고 있었는데요. 지난 2월 공화당의 반대로 더 이상 실업급여의 연장 지급이 중단됐기 때문에 실업률의 큰 폭 하락은 이미 석 달 전부터 결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적극적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노동부에 증명을 해야 하는데요. 굳이 급여도 주지 않는데 복잡한 서류 만들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닐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럼 신규 일자리 수가 크게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그 부분도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국 북동부가 고용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폴라보텍스라고 하는 북극 한파가 고용시장에 영향을 줘서 단기 실업자가 무려 석 달 동안 30만 명이나 급증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들은 특이사항이 없는 한 5월 고용시장에 복귀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수가 28만 8천 명이나 늘어난 것도 그냥 계절적 요인이었던 겁니다. 대부분 지표가 마찬가지게 있습니다만은 이 고용 지표 역시 명목적인 껍데기만 봐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질적인 측면을 살펴야 되는데요.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봐야 고용 시장을 바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중요한 것은 시간당 임금 그리고 노동 시간입니다. 소비가 늘고 재고가 줄기 시작해서 생산 활동을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도 고용주는 덜컥 고용을 늘리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잔업 시간을 늘리고 특근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고용 시장이 호전되기 전에 먼저 시간당 임금과 주간 노동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에 발표했던 시간당 평균 임금을 보면 24.31달러 전월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호전된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주당 평균 근로시간도 34.5시간으로 집계되면서 변화 없었습니다. 결국 지난 주말 막강한 수준의 고용 지표가 발표됐지만 단지 명목상으로만 좋아졌을 뿐이고 내면을 들여다보면 호전도 없었고 악화도 없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박 기자님, 오늘 앞서 출연자분들께도 많이 여쭤봤는데요. 오늘 하락하고 있는 이 시장, 과연 여전히 좀 매수 스탠스로 접근이 가능한 시장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그동안 1954포인트부터 1900포인트까지는 매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제법 많이 하락했던 이유는 개별적인 문제가 더 컸다는 생각인데요. 이 트위터가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났다는 소식 때문에 18%나 급락하면서 전체 기술주의 하락을 리드했었고, 또 AIG가 순이익이 27% 감소했다는 소식으로 4% 넘게 급락하면서 전체 금융주 하락의 원인이 되었는데요. 이들 하락과 사실 우리나라 시장과는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다만 악재의 휘발유를 끼얹은 것은 우크라이나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독일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 가뜩이나 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이 발언이 일파만파 불안감을 키우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거론해드렸듯이 민감한 척하는 주식시장을 제외하고는 그 외의 금융시장에서는 뭐 그다지 큰 변화 없습니다. 오히려 중기적으로 워렌 버핏의 오랜 파트너인 찰리 먼거의 발언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독일 경제지 한데스블라트와의 그 인터뷰에서 가장 큰 투자 기회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아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한국과 중국입니다. 이 두 나라는 나에게 새로운 독일과 같습니다. 라고 말이죠. 독일이라면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을 보인 바 있는데요. 투자의 명인이 이렇게 콕 집어서 말을 했다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 역시 1954포인트부터 1900포인트까지 매수를 강화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릴 만한 이유를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집중적으로 사냥에 나설 생각입니다. 네, 사냥꾼 샤프스터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